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좀 멋있죠? 예, 핸드폰 거치대를 이래 이제 들고 하니까 조금 이제 낯섭니다. 너무 가까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별로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핸드폰 거치대를 이렇게 예, 들고 하니까 참 좋습니다. 편하네요. 자, 오늘은 그 대조영 드라마를 통한 지도자의 품격에 관해서 한번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여러 지도자가 나오는데 역시 그 대조영이라는 인물은 정말 위대합니다. 이순신 장군하고 이제 소위 이제 필적할 만한 그 정도의 인물인데, 어디가 우고 어디가 하고 뭐 그거 없습니다. 우열이 없습니다. 저는 최고로 평가를 합니다. 이 대조영이 이제 대조영 뭐라고 해요? 이제 왕이 되셨으니까 왕이라고 하겠습니다. 대조영 왕께서 이제 기부산이라고 하면은 강제노역장입니다. 이해하지 못했어요. 지금 TV가 이해하지 못했다 이렇게 샀습니다. 말을 크게 하니까 그런데 좀 웃기죠. 자, 기부산에 이제 이문이란 당나라 장수가 시기 질투를 해서, 그러니까 이제 그 전에 사건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싸움에 그 당나라에서 최고 거인, 가장 힘이 센 사람하고 싸움을 이제 하면 이기면 풀어주겠다 했는데, 이제 포로로 잡혔으니까 싸움을 하는데 6일 동안 아무것도 곡기 다 끊고 싸움을 시켰습니다. 그래도 이겼습니다. 예. 그런데 이문이 결국은 다시 또 이게 역적으로 몰아서 하여튼 기부산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기부산에서 뭘 하느냐 하면 강제노역장인데, 거기는 그 당시에 이제 당나라 이외에, 그러니까 백제, 신라, 돌걸, 말갈, 그란 이런 그 유민들하고 자기들 말로는 이제 역적들이라고 하죠. 이 죄인들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 사냥몰이에 대조영을 이제 투입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조영을 죽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의도된 사냥이죠. 그래서 대조영이 거기 가는데 이제 수경마마께서 이제 조그만 이 샌드로 치면 나이프, 조그만 칼을 이제 주시죠. 그래서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는데 그 칼 하나로 죽창을 만들고 해서 이제 살아남았는데, 결국은 거기서 이제 품격이란 게 제가 뭐냐 하면, 처음에는 말갈, 돌걸, 그란, 백제, 신라 이 이제 분들이 아무도 동의를 안 합니다. 당신은 고구려 사람이지 않느냐, 우리는 못 따르겠다, 각자의 길을 가겠다 했는데, 이제 산 아래는 군사들이, 이문의 군사들이 7,000명이 동원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기 7,000명을 상대로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무기도 없는데. 그래서 이분들을 설득해서 그분들의 자질, 자, 예를 들어서 신라 하면은 신라가 잘 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예, 돌 만드는 거, 돌 만지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나무 깎기 하는 거. 백제 같은 경우에는 또 나무를 잘 다룬다. 그래서 이제 이 뭐라 그럽니까? 사람들이 오면은 이제 이 밧줄을 달아서 이렇게 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무기로 사용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밑에 그 뭐라 그러죠? 죽창을 이제 심어 놓고 그 지뢰밭, 죽창 지뢰 등이라든지 이런 걸 이제 만들어서 하는데, 처음엔 아무도 동의를 안 하는데 대조영 왕께서 어떤 식으로 설득을 했냐면, 오른손에 칼을 들고 왼손에 자기 손을 찌릅니다. 예. 이렇게 베어서 그 피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몰골이나, 예, 돌걸이나 말갈이나 같이 혼합되어 나왔습니다.
고구려나 신라나 백제는 다 같은 똑같은 끓는 피를 가진, 붉은 피를 가진 똑같은 사람이다. 그러므로 해서 이제 사람들이 감동을 받게 되죠. 그 감동이 성화가 돼서 힘이 되고 결국은 이문의 7천 군사를 6천 명을 다 보내고 1,000명만 남아서 이제 갈 정도로, 그 이문도 사로잡을 정도로, 그 정도로 이제 혁혁한 정과를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또 이제 나중에 서린기라는 이제 당나라 장수 있지 않습니까? 이 서린기가 참 대단한 인물입니다. 물론 이분은 어릴 때 거란에서 태어났고 이제 말을 달리면서 막 살고, 사실 이 살기가 참 힘들었던 시절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그래서 이제 당나라 장수가 되고 해서 이제 결국은 마지막까지 등장을 하는데, 이 이제 서린기가 와서 결국은 이제 항복을 권유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더 이상 1,000명의 군사이긴 해도 먹을 게 없기 때문에 이제 이게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도 이제 그 이문을 사로잡았으니까 이문을 이제 대조영께서 이문을 사로잡아서 식량으로 바꿀까지 계획을 하고 있는데, 서린기하고 이문하고는 적대 관계였습니다. 그 당시는. 나중에는 또 변화가 있습니다만 지금 말씀드린 이 순간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절대 들어줄 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산에서 살아남을 방법이 없죠. 예. 그때 이제 그 책사도 참 중요합니다. 참 중요한 게 아니고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대조영 왕의 그 책사는 백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전부 이제 이렇게 섞여 있죠. 고구려, 백제, 신라. 저는 신라는 솔직히 별로 안 좋아합니다만, 신라 백성을 안 좋아하는 게 아니고 그 당시에 당나라하고 협잡해서 우리 그 고구려를 또는 백제를 멸망시킨 그걸 보면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자, 어쨌든 그 대조영 왕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어우르고 해서 이제 결국은 그 서린기 당나라 장수죠. 앞에서 자 가니까, 자 이제 목숨은 살려주는데 너가 충성맹세를 해야 된다 하니까, 그거는 예정이 없었던 거거든요. 없었는데 충성맹세를 하라니까 다들 이제 자국을 멸망시킨 나라에 충성을 하겠습니까? 그걸 이제 생각해서 대조영 왕께서는 못하겠다 하니까 뒤에 이제 다른 돌궐, 말관, 신라, 고구려, 백제 모든 그 유민들이 자기들이 솔선수범해서 충성하겠다고 대조영을 살리려고 하는 겁니다. 결국은 거기에 이제 대중상이라는 아버지가 이제 머리를 이렇게 상투를 자르면서 무슨 말이 필요하겠느냐, 이것으로 충성을 보여주겠다 해서 대조영을 살리기 위한 거죠. 자, 그거 보면 거기에 처음엔 적대적인 관계 믿지도 않았지만 그 모든 사람들을 하나로 통합시키고 나중에는 대조영이 못하겠다 하니까 자기들이 무릎을 꿇고 대조영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거. 그게 참 참다운 지도자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백성의 그 뜻, 그러니까 한쪽 자국 고구려민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그림을 다 그릴 줄 아는, 백성을 생각하는 그런 대조영 왕의 정신을 또 정신뿐만이 아닙니다. 실제 행동입니다. 행동들을 본받아야 되지 않겠나 하면서 오늘은 그 대조영 드라마를 통해서 본 지도자의 품격, 최고의 품격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